샌드라고 보통 부르는 상품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샌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정도의 굵기보다 훨씬 더 고운 것들을 보통 샌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이 점사하고 적사예요. 선호하시는 어종은 코리도락스나 저면에 있는 애들, 그런 고기들이 약간 수염이나 이런 거에 손상을 좀 덜 입을 수 있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초왕에서 어떤 길을 내거나 아니면 이쪽 한쪽 포인트를 주실 때 연출용으로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마다 좀 이름이 달라서 그냥 샌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갈색 톤이라서 이렇게 좀 밝은 톤이나 특별한 톤보다는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실 때는 이런 톤의 샌드도 괜찮으시고요. 이 샌드 같은 경우는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고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밝은 톤이라든지 아니면 연출하실 때 길을 낼 때 정말 쓰실 때 많이 쓰시는 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곱습니다. 그리고 샌드 같은 경우는 많이 까지는 않으세요. 1cm도 높게 까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바닥이 보이거나 얇게 까시는 게 일반적으로 샌드를 까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성 바닥재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황토로 만든 바닥재들도 있고요. 나는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주 원료로 만든 상품이에요. 이것도 황토랑 견음모가 섞여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황토만 있는 형태가 되실 수 있는데, 세척이라든지 여과적인 문제 아니면 간단한 수초를 드실 때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수초들이세요. 대신에 얘네들은 이제 세척을 하실 때 흙으로 만든 상품을 한번 부은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빡빡 닦거나 계속 닦게 되면 부서지게 돼요. 다음으로는 먼저 이제 산호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어 또는 시크릿, 보거 이런 것들이 보통 주로 쓰는 바닥재가 되고요. 산호가 죽으면 이게 드라이 산호라고 해서 하얗게 됩니다. 그런 산호들을 부셔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산칼슘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얘네가 서서히 녹으면서 수지를 알칼리성 쪽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상품이에요. 일반 어류할 때는 이 바닥재로 농창 쓰시기에는 수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pH적으로 문제가 많으세요. 이 산호사의 특징은 한 봉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시면 그 한 봉이 안 돼요. 반봉으로 줄거나 3분의 1로 줄거나 이렇게 줄는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애들이 배선을 하고 그래서 자꾸 pH 부족을 하다 보면 더 빨리 녹아서 얘네가 이제 그 양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기본 이제 굵기가 이거보다 아까 더 고운 슈가 사이즈라는 것 붙어 있고요. 2, 3mm 정도, 그 다음에 5mm, 10mm,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 뼈다귀 산호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치킨 르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소일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보통 수초 아니면 새우를 세팅하실 경우에 보통 많이 쓰시는 상품이에요. 나머지 바닥재들은 다 세척을 해서 쓰시는 건데 이 바닥재는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붙여져 있지만 누르면 부서지세요. 그래서 이 상품은 세팅하실 때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쓰시는 방법인데, 물을 부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을 너무 세게 부으시면 얘네가 자꾸 휘날립니다. 휘날리게 되면 얘네가 부셔져서 나오는 먼지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더 흠픽해지기 때문에 물을 부으실 때는 분무기가 있으시면 먼저 충분히 분무질하고 물을 약간 먹이신 상태에서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 물을 부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만지지 말래. 만지지 말래. 그거 너무. 칼라샌드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본 수조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소형 수조, 예전에 이제 볼 수조라든지 아니면 복주머니 수조, 이렇게 작은 수조에 약간 색감이 좀 선명하게 들어온 걸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색깔에 대한 이제 바닥재를 쓰셔도 돼요. 근데 좀 어항이 크시거나 정교왕으로 넘어가실 경우에는 이런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되게 유치해질 수 있으세요. 아까 보셨던 흑사랑 비슷한 개념의 이제 바닥재예요. 근데 이거는 산처리 흑사라고 해서 나온 상품이고요. 강한 산에 이 바닥재를 넣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조개라든지 알칼리성 성분들을 약간 녹여주는 형태의 바닥재입니다. 그래서 수초를 하실 경우에 얘가 pH가 높아서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돼서 나오긴 해요. 대신에 소일만큼 낮지는 않으시다는 거. 이거는 일반 바닥재로 바닥을 전체에 까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 소일 말씀드렸는데 소일 밑에
파워샌드라는 이런 상품을 일정 부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소일을 덮는 형태로 세팅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 파워샌드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밑에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사이사이 통기성들도 있고요. 땅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주죠. 그래서 수초 사용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난성 안에도 영양분이라든지 비료분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비료분이 충분히 필요한 수초 같은 경우는 파워샌드를 까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죠? 흑흑 뭐래 잠깐 이거 뭐죠? 그러면 바닥재 교체 시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수하게 소일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가 좀 명확하게 보이실 거고요. 얘는 교체 시기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얘네가 약간 양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끝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흙으로 돼서 굳혀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관리적으로 하시거나 수초를 심거나 이러시게 되면 자꾸 부셔지게 돼요. 이거를 계속 부셔지게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되면 얘가 딱딱하게 다져집니다. 이 떡이 되면 통기성도 떨어지게 되고 뿌리를 내린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바닥재를 다시 세팅하게 되세요. 영양분이라든지 전염분해가 얼마큼 일어났냐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정해지시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2, 3년 정도는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온화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라기보다는 이제 추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어들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 되실 거고요. 샌드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교체를 하시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얘네를 오래 쓰시거나 아니면은 실증나서 바꾸는 거 정도. 일반적인 바닥재들은 언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흑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기가 생육을 하게 되면 먹고 배설이나 배뇨를 하게 되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수질이 자꾸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오래된 어항일수록 어항이나 바닥재들은 되게 많이 산성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 고기가 잘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pH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산호사 있죠? 이런 산호사를 여과장치나 아니면 어디 한 구석에 묻어서 써서 pH 보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바닥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바꾸시게 되면 수질의 변화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조금 더 원하신다면 보정을 하시는 형태가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반에 들어가려는 양은 정도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바닥재 패킹은 0.3kg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종류에 따라서는 4kg까지 나옵니다. 정확한 3포 정도 쓰시면 일반적으로 맞고요. 저면 여과라는 상태를 쓰시게 되면 한 포 정도 더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이게 2포만 들어가도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3포 정도 말씀드린 거는 바닥재가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지만 조형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세우실 때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면 되게 적당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일이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리터고요. 이거는 보통 8리터. 소일 같은 경우는 보통 부피로 나옵니다. 몇 리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적정하게 몇 cm를 올릴 거냐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좀 이게 더 편하세요. 계산하시는 방법은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이거를 다 cm로 곱하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하시면 리터가 나옵니다. 이게 자반 수주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로 사이즈가 자반은 45cm세요. 뒤로 세로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나오세요. 내가 소일 두께를 몇 cm를 할 거냐를 곱하시면 되는데 6, 7cm 정도는 최소 나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6cm라고 했을 경우에 45 곱하기 30 곱하기 6 하면 8100 정도 나오세요. 그래서 나누기 1000 하면 8.1리터 정도 나오시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소일들이 8리터에서 9리터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이 한 포 정도 쓰시면 적절한 부피가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바닥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많은 바닥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어항에서 제일 중요한 여과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쿠아마린의 마린 PD. 아쿠아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